2026년 2월 12일 코스피 지수가 5,500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를 찍었어. 다들 오늘 계좌 열어보고 안도의 한숨 좀 쉬었지? 빨간불이 계좌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 싶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보상받는 기분도 들 거야. 이제 5천선은 완벽한 바닥이구나. 더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 하는 확신도 생길 테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내가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어. 지금 시장은 겉으로만 평온해 보일 뿐이야.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거든. 왜냐고? 내가 오늘 시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감지된 세 가지 균열의 신호를 가져왔기 때문이야. 이건 단순히 내일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자본시장의 판 자체가 쪼개지고 다시 조립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소리야. 혹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에이, 설마 또 겁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려는 생각했어?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 남들이 축배를 들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비상구를 확인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 오늘 나랑 같이 맞춰볼 퍼즐은 세 조각이야. 첫 번째 조각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도박, 일경원의 빚잔치야. 두 번째 조각은 AI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전쟁, 전기쟁탈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한국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돈의 대이동이야. 이 세 가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지금의 수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 준비됐지?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자. 시선을 일본 도쿄로 돌려볼게. 지금 일본 주식시장 분위기 정말 뜨거워. 니케이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뚫고 있지. 언론에서는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엔저 덕분에 수출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 화려한 파티장 구석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지금 일본 시장을 지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 바로 다카이치 트레이드야.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하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야.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면 이거야.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서 돈을 펑펑 쓰겠다. 안보도 챙기고 반도체 공장도 짓고 심지어 국민들 밥상 물가 잡겠다고 식료품 소비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해. 듣기엔 참 달콤해.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질문 하나만 해보자. 그 막대한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일본 땅 파면 석유가 나오나? 아니면 금광이라도 발견했나? 아니야. 일본은 자원빈국이야. 결국은 빚이야. 국채를 찍어내서 빚을 내겠다는 거야. 일본의 나라빚이 얼마인지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2025년 말 기준으로 1342조 엔이야. 이게 감이 잘 안 오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일경 2683조 원이 넘어.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야. 국민 한 사람당 1억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지. 주요 선진국 G7 중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가 빚을 더 내서 잔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고?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원리 때문이야. 정부가 돈을 쓰려고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 시장에 채권 물량이 넘쳐나겠지. 물건이 흔해지면 값은 떨어지기 마련이야.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건 반대로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뜻이야. 실제로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24%를 기록하며 오르고 있어. 여기서 잠깐 일본 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냐고? 천만에. 아주 큰 상관이 있어. 그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 싼 이자의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국채도 사고 한국 주식도 샀어.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지. 전 세계 자산시장을 떠받치던 유동성의 원천이 바로 이 일본의 싼 돈이었어.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어라? 이제 일본에 돈 놔둬도 이자 짭짤하게 주네? 하면서 그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미국 국채를 사주던 가장 큰 손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고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 채권 시장과 환율을 강타하게 돼. 이게 바로 나비 효과야. 일본 정치인의 공약 하나가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올릴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인 거지.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3엔 정도에서 꽉 막혀있지?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한미일 재무당국이 합심해서 뚜껑을 억지로 눌러놓은 거야. 그 뚜껑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지금 일본 주식을 팔고 있어. 1월 1일부터 9일까지 우리 똑똑한 일학개미들이 18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 주가가 오르는데 왜 팔았을까? 바로 이 금리 발작의 위험을 미리 감지했기 때문이야. 남들이 잔치라고 생각할 때 선수들은 계산서가 청구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이제 시선을 미래로 그리고 현실적인 물리의 세계로 옮겨볼게. 두 번째 퍼즐, 바로 전기야. 요즘 삼성전자 목표주가 26만 원, SK 하이닉스 150만 원 간다는 리포트 쏟아지지? AI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건 맞아. 반도체 정말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해. 아무리 비싼 페라리 엔진을 사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AI 칩을 사도 전기가 없으면 그건 그냥 비싼 돌덩어리일 뿐이야. 그런데 다들 반도체 칩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작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랬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인프라가 지금 딱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어. 칩이 없어서가 아니야. 전기를 끌어올 플러그가 없어서야. 상상해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 최신 HBM 칩도 다 꽂았어. 그런데 스위치를 못 켜. 왜냐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전압을 바꿔서 보내줄 변압기가 없어서야.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초고압 변압기 하나만 구해달라고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3년 뒤 2029년에나 받을 수 있어.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야. 부르는 게 값이고 없어서 못 팔아. 이건 반도체 사이클과는 차원이 달라. 반도체는 공장 지어서 몇 달 돌리면 칩이 수만 개씩 쏟아져 나오지만 초고압 변압기는 달라. 이건 숙련된 기술자가 손으로 구리선을 감아서 권선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이야.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 물리적인 한계, 즉 병목이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세 회사의 수주잔고,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주세요 하고 돈 싸들고 줄 서 있는 금액만 합쳐서 33조 원이 넘었어. 3년치 일감이 이미 창고에 쌓여있다는 얘기야. 게다가 미국 전력망의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설비야. 이거 다 갈아엎어야 AI 시대가 올 수 있어. 이건 기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생존의 문제야.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호재가 뭔지 아는 사람? 바로 대체 불가능한 공급 부족이야. 사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팔 물건이 없는 상황. 지금 전력기기 시장이 딱 그래. 반도체만 보지 말고 그 반도체를 숨쉬게 하는 전력망을 봐야 해.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칩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칩을 돌리게 해주는 전기를 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이야.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 바로 한국 금융의 대전환이야. 솔직히 그동안 한국 증권주, 은행주 재미없었지? 맨날 이자 장사해서 돈 번다 욕먹고 부동산 PF 터진다고 조마조마하고 만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 낡은 껍질이 깨지고 있어. 혹시 한국증권사가 일론 머스크랑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미래에셋증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돈을 걸었는지 알아?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스페이스X야. 그것도 남들 다 아는 상장 주식이 아니라 일반인은 접근조차 힘든 상장전 지분 투자로 들어갔어.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스페이스X가 올여름 7월이나 8월쯤 상장할 수도 있다고 해. 만약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 시장에서는 약 2,1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해. 그럼 미리 싼 가격에 투자한 미래에셋은 어떻게 될까? 앉아서 조 단위의 평가 차익을 거두는 거야. 이미 평가 이익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 이건 단순히 투자를 잘했다 수준이 아니야. 한국증권사가 더 이상 주식 매매 수수료나 떼먹는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초기 성장을 함께하는 글로벌 벤처 캐피털로 진화했다는 증거야.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뀐 거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또 있어. 바로 IMA, 종합투자계좌라는 거야. 이름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겠다. 은행 예금이 2에서 3%인데 증권사가 4에서 8%를 준다면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둘까? 당연히 증권사로 가겠지. 은행에 잠자던 수천조 원의 돈이 움직일 고속도로가 뚫린 거야. 출시 첫날에만 2,200억 원이 몰렸다고 하니 돈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지. 이건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금의 흐름이 은행에서 투자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의 신호탄이야. 그리고 정부도 거들고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이야. 그동안 돈 잘 벌어도 배당 쥐꼬리만큼 주던 기업들 이제 세금 혜택 줄 테니 배당 팍팍 주라고 등을 떠밀고 있어. 이번 2월 13일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청회가 열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대주주 경영권 방어용으로 숨겨두지 못하고 태워서 없애야 해. 그러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지? 게다가 부자들 세금 무서워서 주식 못한다는 핑계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사라지게 돼. 그동안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주주 환원이 약하다는 거였잖아. 이제 그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자, 정리해볼까? 오늘 우리는 시장을 관통하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을 확인했어. 첫째, 일본은 일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잔치로 휘청거리고 있어. 이건 우리가 피해야 할 암초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야. 둘째,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기에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 열쇠를 쥐고 있어. 이건 확실한 기회이자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야. 셋째, 한국 금융은 글로벌 투자와 정책 변화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고 있어.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의 영역이지. 그럼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5,500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래? 아니면 이 파도에 올라타서 부의 기회를 잡을래?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세 가지 딱 정해줄게. 첫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일본 금리와 환율을 체크해. 엔화가 미친 듯이 약세를 보이거나 금리가 튀면 그건 도망쳐야 한다는 사이렌 소리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를 넘어가거나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뚫으려고 하면 주식 비중 과감하게 줄이고 현금 챙겨. 그건 진짜 위기 신호니까. 둘째, 전력 관련주는 주가보다 수주 잔고를 봐. 주가가 좀 빠진다고 쫄지 마.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한 주가는 결국 실적 따라가게 돼 있어. 2029년까지 물건이 없다잖아. 변압기, 전선, 원전. 이쪽은 단타 치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이건 3년짜리 슈퍼사이클이야. 조정이 오면 땡큐 하고 더 담아야 하는 구간인 거지. 셋째, 금융주는 숫자를 믿어.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장부에 찍히는지, 자사주 소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확인해. 그게 확인되는 순간 금융주는 더 이상 지루한 거북이가 아니라 날개 달린 용이 될 거야. 배당 수익률 따져보고 은행보다 낫다 싶으면 적금 붙듯이 모아가. 그게 진짜 부자들의 방식이야. 여러분, 시장은 코스피 5,500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 너머의 구조를 봐야 해. 3조 5조 매물을 받아낸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 대신 변화하는 룰을 읽어야 해. 진짜 부는 남들이 아무 일도 없다고 느낄 때 조용히 흐름을 탄 사람에게만 찾아와. 일경원의 빚더미 위에서 춤을 출지, 아니면 끊어진 전선을 잇고 깨어난 금융공룡의 등에 올라탈지. 선택은 우리 몫이야. 준비됐지? 그럼 오늘도 성토하자.